마치셨습니까? 예. 그럼 청구인 측에서 반대심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황정근 변호사가 반대심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반대신문상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를 거쳐서 그 피청구인에게 증인을 추천하고 그래서 증인이 교문수석에 임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예,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예. 증인이 2014년 11월 18일 교문수석이 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종덕 씨였죠. 그렇습니다. 그 김종덕 씨 역시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추천하고 최순실이 피청구인에게 추천해서 임명이 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24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4항부터는 세계일보 관련인데 이 부분은 재판장님께서 허가하시면 나중에 신문하겠습니다. 24항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증인이 2016년 1월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WK 회사 대표 만나보라고 지시를 받을 때 그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25, 26은 생략하겠습니다. 27, 갑 51호증에 373-3을 보여주겠습니다. 실물 영상기 좀 켜주십시오.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그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문서인데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지시사항 조치 여기에 이제 까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이제 그 성격을 그죠? 성격을 지시사항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문건이죠. 네. 맞죠. 이 문건은 교문수석인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그 교문수석실에서 이제 만든 것이긴 하지만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방안을 그죠? 교문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문화부에서 만들어 올린 것을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K스포츠재단은 이제 증인이 뭐 알지 모르지만 2016년 1월 13일에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 다음에 WK는 2016년 그 하루 전인 1월 12일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 K스포츠재단이나 WK가 모두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는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증인이 대통령께 보고한 그 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최순실이 김종 차관을 내세워서 마련한 것인데 알고 계세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검사님 앞에서 진술했죠. 정확히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증거기록 52호증에 376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때 다 검찰에서 조사 받으시고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도장 찍었는데 최순실이는 어떻게 그런 정책이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확히 이런 워딩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말을 했고 아마 검사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항입니다. 정부의 이 문화융성 국정 지표, 국정 목표에 따른 것이라면은 문화와 체육에 관련된 그 미르재단,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당연히 교문수석인 증인이 담당 총괄하고 챙겨야 하는 업무죠. 문체부에서 민간재단에 관한 그 심의와 허가를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민간재단이 신청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일일이 민간재단의 설립 허가에 대해서는 교문수석실을 물론 이제 거치진 않는데 거치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 거는 뭐냐면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이 모든 업무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아시냐는 걸 묻고 모릅니다. 싶습니다. 모릅니까?
교문수석이나 문체부에서 전경련이나 기업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수석이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하면서 직접 나서서 전경련을 통해서 모금을 하면 기업들로서는 그러한 대통령의 관심 사항에 따른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경제수석이 총괄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설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그 2031항은 32항과 합쳐서 묻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이제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누설리라는 그 스위스의 세계적인 조립 해체 전문 기업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폐식장을 한 번 쓰고 이렇게 영구입 유지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조립했다가 해체하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런 업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처음 이제 들어봤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이제 전달을 하자. 김종덕 장관과 김종 차관은 이미 누슬리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증인은 최순실의 이 WK라는 회사가 누슬리와 한국 내에 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34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세계일보 부분은 허가를 해주시면 신문하겠습니다. 세계일보 부분은 지금 이 주신문 사항에서는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피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탄핵소 추사 요한은 지금 관련은 돼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검토를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 저희들 주신문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검찰 수사 기록에도 이 본래 이 김상률 증인에 대해서는 세계일보에 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없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되는데 예. 넓게는 지금 관련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가 하는. 사실 김상률 증인이 나오시면 제가 지난번에 세계일보 관련돼서는 이제 서중 조사도 어느 정도 됐고 사실조회도 왔고 또 세계일보 사장 기자분에 대한 증언도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물어볼 거를 청구인 대리인이 대신 물어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요 지금 반대 신문에 나온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저 반대 신문에 대해서 제주 신문을 한번 해주시면은 실체 파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 저희는 사실은 세계일보 부분을 입증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반대 신문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 신문 하세요. 사항 묻겠습니다. 그 세계일보 그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세계일보가 이제 그 증인이 재직 중일 때, 그 교문수석 재직 중일 때인데 2014년 11월 28일자 일면에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 하에서 비선실세 정윤회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한 그 이른바 십상시 10명과 함께 국정에 개입했고 또 3인방은 정윤회의 정보 노릇을 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잘 알고 있죠. 네. 그 증인이 이제 그 교문수석으로 임명된 지 불과 10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교문수석에 임명된 11월 18일에 임명되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대수비라고 하는데 대수비가 열린 날이 11월 25일이었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네네. 확인한 건데 네네. 그 기억은 날짜는 기억 안 예, 아마 나지만 임명되고 나서 그 일주일 만에 대수비 한번 들어가셨죠. 그죠? 네네. 예. 대수비가 개최되기 전날인 2014년 11월 24일에도 세계일보에서 정윤회의 국정 개입과 관련된 보도를 했고 또 이어서 2014년 11월 28일 또 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공개하게 된 거죠. 그죠? 그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맞죠? 네네. 이 증인이 교문수석으로 재임한 1년 반 동안 대수비는 월 평균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월 평균 2회 정도 예정돼 있지만 예. 정상 외교 등 일정이 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수석 비서관 회의가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사이사이에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네. 그렇게 되게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수비가 대개 한 달에 2번 정도 개최된다. 이게 맞습니다. 맞죠, 그죠? 세계일보 보도가 있은 후에 대수비
소수비는 제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수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수비, 실수비라고 하고 소수비를 있습니다. 포함해서 수석 비서관 회의가 평소보다 자주 개최됐죠. 제가 그 임명되기 바로 직후라 그 전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 무렵하고 그 이후에 2015년 이 무렵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정기적으로 실수비는 일주일에 3번 그 정례적으로 실장 주재하에 그러니까 소수비, 실수비. 네, 예. 실수비가 그게 일주일에 3번. 예, 특별한 그 일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실수비, 소수비는 자주 열리는구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대수비는 하여튼 그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열리고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뭐 대수비든 실수비든 거기에서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라고 말씀 못 드리고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논의는 있었고요. 그럼 이제 뭐 이건 뭐 노골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당시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 방안이라든가 세계일보 압수수색 방안 이런 것도 논의됐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부분은. 없습니다. 네. 대수비가 아까 이제 2014년 11월 25일에 열렸는데 2주 만에 열리는 대수비가 불과 6일 만인 2014년 12월 1일에 다시 또 열렸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네.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지금 자료를 보면은 2014년 12월 1일에 개최된 대수비에서 그 피청구인이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세계일보 보도를 얘기합니다.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다. 그죠? 그런 발언한 게 이 12월 1일자 대수비 맞죠? 그죠?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정확히 말씀을, 예. 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을 그 당시에 뭐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출된 네, 네. 것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발언한 건 저희도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물론 거기에 증인도 참석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네, 대수비에 뭐 그렇습니다.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그 무렵 그 세계일보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갑 125호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이렇게 작성한 이제 뭐랄까 업무 일지 뭐 수첩 메모 이런 것인데요. 이건 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일 부분에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 사장 지지 세력 내분 양상 이런 메모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세계일보가 이미 11월 28일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이후에 1월 달에 이렇게 굉장히 내부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언급이 됐다는 메모입니다. 전혀 기억이 없 증인도 이 상황을 그 당시에 세계일보가 돌아가는 상황을 모릅니까? 전혀 수석회에서 이 세계일보 사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거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그 이후에 2015년 1월 25일경에 세계일보 한용걸 사회부장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 사장이 안 만나고 사장을 안 만나고 사회부장을 만난 이유는 뭐죠? 그 당시 제가 임명된 이후에 저의 진보적 성향 때문에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예. 보수 단체와 심지어 여당으로부터도 그 걱정스러운 보도가 나와서 제가 신임 인사차 각 언론사를 다니면서 제 개인적인 그 설명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 동문인 한영골 기자를 만나서 저에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해를 협조를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아니, 그 교문수석이 되신 게 그 전해 11월 18일인데 2달 후에 신임 인사차 사회부장을 만났고 그런 뜻입니까? 12월부터 계속 언론사별로 네, 제가 물론 일정을 만났는데. 잡아가지고 만났고요. 세계일보는 좀 늦게 그럼 이 당시에 세계일보가 지금 이게 막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안 쓰시고 전혀 모르고 그냥 만났습니다. 그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신임 인사차 만났다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교 1년 후배입니까? 한 3년 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후배입니까? 네. 14항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사회부장 한영걸 사회부장을 만날 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이게 검찰로 말하면 예전 중수부 같은 곳인데 조사사국이 통일교의 심장부라고 불리우는 그 천정궁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청심에 대한 세무조사에 1월 21일에 착수한 직후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정인에게 한용거를 이 세계일보 관련해서 만나라고 한 사람도 없겠네요. 정인이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났으니까. 그렇습니다. 17항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17항 다시 이릅니다. 그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후배여서 만나서 얘기 나눈 것은 이 세계일보 보도 건과 관련한 대화는 일체 없었습니까? 네, 그 건은 전혀 없었고 다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그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불통에 관한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언론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식사를 하면서 여러 시간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만났는데 사회부장하고 세계일보 보도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간단한 티타임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난 거예요? 광화문 근처에서 티타임을 식사를 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몇 분 정도 만난 겁니까? 뭐 한 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진짜 그렇게 지금 핫 이슈인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그렇게 네, 없었습니다. 예. 정인이 한용걸 사회부장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 그 청와대 신성호 홍보특보가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 무렵 신성호 특보가 조한규 사장을 평소에 지인이어서 만났다는. 평소에 지인이어서. 네네. 그럼 이 그 신성호 특보는 조한규 사장을 만나고 정인은 사회부장을 한용걸 사회부장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상부의 지침에 따른 만남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정인은 당시에 혹시 윤두현 홍보수석과 세계일보의 그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의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규 사장은 지난 12일 여기 법정에 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성호 홍보특보로부터 들은 말인데 앞으로 그 홍보수석이 아니라 교문수석인 정인이 세계일보 건을 총괄하게 됐다. 정인과 김상률과 식사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는 말을 신성호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정인이 세계일보 건을 총괄하게 된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21항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문수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문체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22항은 생략을 합니다. 그럼 요건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이 2015년 1월 29일경에 하와이에 있는 통일교 한 학자 총재나 김만호 비서실장에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분한테 전화를 했다면은 정인이 아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어디? 예, 간단한 하나만. 예. 저희 교문수석실에서는 당시 그 정윤회 문건이라는 거는 문건 보도가 문건 유출이 문제됐던 거지 세계일보나 뭐 그 자체가 문제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문수석실의 소관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소관이 아니고 주요 관심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관심사항도 아니었다. 네. 이종환 변호사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의 진보적 성향 때문에 보수 쪽에서 여러모로 걱정을 했다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임용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그 엄격한 검증을 거쳤는데 저의 저서와 논문에 관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저서의 일부 표현이 그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그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인권에 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의 진보적 성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고, 저는 미국 흑인 문학 전공한 그 영문학자로서 저의 진보적 성향은 어떤 이념적인 진보가 아니라 인종, 성, 장애 등 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인문학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을 뿐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평안북도에서 월남하시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입장에서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 성향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도가 나왔고 국회에서도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표현이 있었고 일부 보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 사표를 안에 두고 다니면서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는 근무 자세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자세로 주요 업무에 사실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인의 어떤 그런 진보적 성향 때문에 교문 수석으로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014년 12월 1일 피청구인 대통령이 세계일보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세요? 사실 제가 바로 임명된 직후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짐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예. 그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그 블루케이에 관심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김종 차관한테 넘기겠다고. 네, 부처에서 그거는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증인은 검찰에서 그로부터 2, 3일 후에 정호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께서 WK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신다라고 말하기에 그 문제는 김종 차관에게 얘기해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손을 떼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호성 비서관이 그 얘기를 물었을 때 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했지만 아마 커뮤니케이션상 그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정호성 비서관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질문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아까 청구인 측에서 조서를 보여주면서 한탄스럽다는 이 표현을 조서의 표현을 하면서 그 의미를 물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청구인 측에서 아까 조서를 보여줬죠. 네. 그러면서 그 언론 보도를 보여주면서 그 증인에게 그 의견을 물으니까 증인께서 한탄스럽다는 표현이 조서에 적힌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증인은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증인은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탄스럽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또 청구인의 그 계속된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하는데 네. 증인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하는 것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증인이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 보도가 그렇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언론 보도에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문체부에서 전경련이나 기업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수석이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하면서 직접 나서서 전경련을 통해서 모금을 하면 기업들로서는 그러한 대통령의 관심 사항에 따른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경제수석이 총괄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설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그 2031항은 32항과 합쳐서 묻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이제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누슬리라는 그 스위스의 세계적인 조립 해체 전문 기업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폐식장을 한 번 쓰고 이렇게 영구히 유지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조립했다가 해체하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런 업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처음 이제 들어봤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이제 전달을 하자. 김종덕 장관과 김종 차관은 이미 누슬리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증인은 최순실의 이 WK라는 회사가 누슬리와 한국 내에 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알게 됐습니다. 34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세계일보 부분은 허가를 해주시면 신문하겠습니다. 세계일보 부분은 지금 이 주신문 사항에서는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피청구인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탄핵소 추사 요하는 지금 관련은 돼 있는데 어떠세요? 마치셨습니까? 예. 그럼 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황정근 변호사가 반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반대 신문상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를 거쳐서 그 피청구인에게 증인을 추천하고 그래서 증인이 교문수석에 임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예,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예. 증인이 2014년 11월 18일 교문수석이 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종덕 씨였죠. 그렇습니다. 그 김종덕 씨 역시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추천하고 최순실이 피청구인에게 추천해서 임명이 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24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4항부터는 세계일보 관련인데 이 부분은 재판장님께서 허가하시면 나중에 신문하겠습니다. 24항부터 묻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증인이 2016년 1월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WK 회사 대표 만나보라고 지시를 받을 때 그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25, 26은 생략하겠습니다. 27, 갑 51호증의 373-3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님 앞에서 진술했죠. 정확히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증거기록 52호증의 376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때 다 검찰에서 조사 받으시고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도장 찍었는데 최순실이는 어떻게 그런 정책이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확히 이런 워딩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말을 했고 아마 검사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항입니다. 정부의 이 문화융성 국정 지표, 국정 목표에 따른 것이라면은 문화와 체육에 관련된 그 미르재단, 그 다음에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당연히 교문수석인 증인이 담당 총괄하고 챙겨야 하는 업무죠. 문체부에서 민간재단에 관한 그 심의와 허가를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민간재단이 신청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일일이 민간재단의 설립 허가에 대해서는 교문수석실을 물론 이제 거치진 않는데 거치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 거는 뭐냐면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이 모든 업무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아시냐는 걸 묻고 모릅니다. 싶습니다. 모릅니까? 교문수석이나 그러면 지금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검토를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 저희들 주신문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검찰 수사 기록에도 이 본래 이 김상률 증인에 대해서는 세계일보에 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없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되는데 예. 넓게는 지금 관련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가 하는. 사실 김상률 증인이 나오시면 제가 지난번에 세계일보 관련돼서는 이제 서중 조사도 어느 정도 됐고 사실조회도 왔고
또 세계일보 사장 기자분에 대한 증언도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물어볼 거를 청구인 대리인이 대신 물어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요 지금 반대 신문에 나온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그 저 반대 신문에 대해서 제주 신문을 한번 해주시면은 실체 파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 저희는 사실은 세계일보 부분을 입증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반대 신문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 신문 하세요. 사항 묻겠습니다. 그 세계일보 그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세계일보가 이제 그 증인이 재직 중일 때, 그 교문수석 재직 중일 때인데 2014년 11월 28일자 일면에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 하에서 비선실세 정윤회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한 그 이른바 십상시 10명과 함께 국정에 개입했고 또 3인방은 정윤회의 정보 노릇을 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잘 알고 있죠. 네. 그 증인이 실물 영상기 좀 켜주십시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그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문서인데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지시사항 조치 여기에 이제 까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이제 그 성격을 그죠? 성격을 지시사항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문건이죠. 네. 맞죠. 이 문건은 교문수석인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그 교문수석실에서 이제 만든 것이긴 하지만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방안을 그죠? 교문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문화부에서 만들어 올린 것을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K스포츠 재단은 이제 증인이 뭐 알지 모르지만 2016년 1월 13일에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 다음에 WK는 2016년 그 하루 전인 1월 12일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 K스포츠 재단이나 WK가 모두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는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증인이 대통령께 보고한 그 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최순실이 김종 차관을 내세워서 마련한 것인데 알고 계세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